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상희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이번 달 공격적인 더블샷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실망감이 증시 상승을 막았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외신을 통한 시황 분석과 다양한 선물 투자 전략들, 다양한 내용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는 1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샘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부분 생기신다 하면 여기에다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월요일 고수는 지금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왕입니다. 네, 강연에 잘 마쳤습니다. 네. 잘하셨나요? 네, 굉장히 잘 마쳤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드렸는데,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강연회 때 말씀드린 내용 자체를 또 방송에서 언급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진심의 우려 섞인 멘트 자체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제 견해를 언급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자체에 대한 앞으로 견해 자체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을 많이 드렸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투자라는 개념부터 다시 좀 성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기본 자체가. 투자라는 개념에 대한 거를 이제 강연에 오신 분들이 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어떻게 보면은 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자신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오늘 한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해요. 마지막에 사실상 이제 질문이 왔었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좀 전해드릴까 하고, 일단 오늘 이제 오늘 이제 헤드라인 그리고 업앤다운 다 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앞으로의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익한 내용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해왕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현재 0.39% 상승입니다. 2,98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5% 오름세입니다. 7,91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7% 상승입니다. 56달러 19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 확인합니다. 0.16% 오름세입니다. 1,42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04% 상승입니다. 1.127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핌코의 요하임 펠스 글로벌 경제 고문은 달러화가 지금보다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모든 이들이 통화 약세를 원하고 있는데 미 연준이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보다 금리를 인하할 여유가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덤으로 얻은 랠리를 이어가는 것이고 50% 폭락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허스만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허스만 대표는 현재 시장 여건이 역사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강세장의 꼭지점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통화 완화를 할 때마다 미국 경기가 침체와 연결됐는데 투자자들이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이 50%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기준금리가 5년 전부터 마이너스이지만 기업과 정부가 투자보다는 돈을 갚는 데 열중하고 있고 노년층은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연준은 금리 인하가 대출을 지나치게 독려하고 채권과 주식시장 등 자산 가치의 거품을 키우는 것을 우려하는데 22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 상환을 촉진하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영국 유조선 억류로 인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9일 걸프 해역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비아의 국영석유 회사는 19일부터 리비아 최대 유전인 엘사라라 유전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와 미국의 비축량 증가가 유가를 하락세로 만들었지만 중동 긴장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4가지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회왕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모든 이들이 자국 통화 약세를 원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환율 냉전에서 결국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여유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자, 글로벌 환율 전쟁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큰 공감은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좀 언급드리면은 네. 여기 나온 내용에 대한 근거 자체가 사실 그거죠. 이제 미국이 내릴 금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연한 소리예요. 너무 뻔한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모든 시장 자체가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제 금리를 인하할 여유가 많다는 근거 자체는요. 단순히 이제 미국의 금리가 지금 타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에요. 유로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두 가지예요. 유럽, 일본 제로 금리입니다. 제로 금리예요. 내릴 여력이 한두 단계밖에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더 마이너스 가더라도. 근데 미국은 이번 달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된다면 2에서 2.25%입니다. 지금 0.25%로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다. 계속 언급드렸고 강연에서도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내릴 여력이 당연히 많은 거죠. 상황 자체로. 그리고 마지막 멘트 자체도 어떠한 근거가 부족한 게 연준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50대 50입니다. 너무 맥락이 없어요. 핑코가 지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상황 자체가.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 자체는 지금 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22 통화정책회의도 앞두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 QE 프로그램 진행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달러 강세에 대한 요건 자체가 충족되는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에 대한 어떤 포지션 자체는요, 지금 시장이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예요. 오히려 초반에 0.5포인트를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자체를 꺾은 지가 오래입니다. 0.25로 가능성이 가장 많이 측정되는 상황 내에서 뭐 이러한 주장 자체를 펼치는 거는 저도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좀 측정하고 있어요. 자, 미국 환율 냉전서 승리할 것 하는데 이 근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유럽 22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통화 정책, 이제 채권 QE 프로그램 시작할지 시기랑 이 부분을 최대한 포커스 맞추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이번 주가 아니라 최근 이제 몇 달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동안 있을 내용 중에 이번 22 통화 정책 회의는 앞으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과 관련해서 약간 좀 근거가 부족하고 이번 주에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통화 완화는 투자 심리가 낙관적일 때 주식의 요긴한 수단일 뿐이고 또 현재 투자자들이 통화 완화가 경기 침체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이 50% 이상 그리고 60%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이거를 강연회 때 제가 사실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목만 보면요, 저는 네. 가능성 50% 이상 급락도 가능, 이 부분 저는 인정합니다. 통화 완화는 미 침체 신호. 근데 이거는 너무 선반영이에요. 통화 완화라는 네네. 시기 자체는요, 이제 몇 년 뒤에 항상 그렇게 빅쇼트라는 부분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발단이 있어야겠죠. 네. 상황 자체가. 이제 예시로 들면은 2008년 이제 그리고 98년에 있었던 사태 자체가 어떤 사건 자체가 하나 있었어요. 다 이제 은행이 하나 도산을 했다든가 뭐 이런 사건 자체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 자체는 제가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언급을 드렸던 점 뭐냐면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 부채죠. 네, 미국 부채 부분을 가장 크게 언급을 드렸었고,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인 생산이죠. 통화를 찍어내는 양 자체가 기하학적인 발단. 근데 그 상황 내에서 부채에 대한 엄청난 증가. 이 부분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일어났을 때마다 50% 이상에 대한 급락이 항상 일어났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시기예요, 시기.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시기는 올해의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이제 30년이죠. 제가 세 차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 세 차례 동안 그러한 일 자체가 없었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제기해 드린 점이 그 부분이고, 저는 아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랠리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증시에 대한 랠리 자체가. 하지만 이거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시적이에요. 지금 이 상황. 이제 50% 급락에 대한 표현 자체는요, 굉장한 거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이라는 패턴 구간 동안 한 차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환경 자체가 미국에 대한 지금 증시 거품이 저는 있다고 항상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거품 자체가 언제 생길지에 대한 해소를 지금은 헤드라인에서 안 하고 있어요. 50% 급락도 가능.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선에 대한 상황 자체가 남아있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입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용 수단 자체가 여기서 이용된 것도 설명드렸고, 미중무역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표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연적으로 드렸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을 드린 게 있어요. 기회비용 기억하세요. 기회비용입니다. 강연 때 설명드렸었던. 여러분들한테 현명한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회를 사실상 여러분들 사실 얼굴 뵙고 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강연회를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경제TV를 보면서
뭔가 이제 큰 생각을 확장하는 시기 자체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이 코너에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의 틀을 넓히는 확장의 구간을 좀 만들어 드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50%가 급락이 된다면요. 저는 그때 이제 돈 벌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과제라든가 숙제 자체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은 추후에 어떤 상황이라든가 조건 자체가 만나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넓은 투자의 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좀 조언을 많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신을 보면서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오히려 이런 시기 자체를 좀 겪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자, 헤드라인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역사적 가장 극단적인 강세장 꼭지점에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50%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는 시기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좀 측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랠리 포인트가 더 주요 지점이 된 거고, 그 안에서 시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랠리에 대한 상승장, 하락장에 대한 반복 구간 패턴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만 언급을 드리고, 자, 50% 이상 폭락은 어떻게 보면 빅쇼트라는 여건 자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줄도산이죠. 이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은 그거는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통화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는요, 한 구간이 끊기면요 그대로 줄도산하게 돼 있어요. 상황 자체가. 증시 자체에다 폭락에 대한 여건을 그때 조성을 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시기 자체를 따진다면은 저는 이제 트럼프 대선 이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표적인 판단 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고, 아직 그럴 만한 근거 자체가 다소 부족하다. 이 부분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증시의 50% 폭락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올해는 아니다. 이 기사는 좀 너무 거시적인 분석이고 아직 증시 랠리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 미 연준과 ECB가 모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좀 서로 다른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면 대출을 늘리고 좀 자산 가치의 거품을 키울 것이다라는 우려를 안고 있는 반면에 ECB의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대출을 억제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금리 인하 효과가 좀 판이하게 다를 거라는 예측인데, 자, 미국과 ECB, 미 연준과 ECB의 금리 인하 서로 좀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제가 안 될 거라고 못해요. 사실상. 저는 왜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 자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의 가치를 거품을 키우는 것을 우려. 이 부분은 공감이 가겠죠.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라는 수단 자체가 트럼프가 유도하는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거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효과 자체를 불어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ECB 금리 인하가 오히려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 상환을 촉진한다는 점을 걱정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걱정보다는 오히려 ECB가 유도하는 점이겠죠. 사실 ECB가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채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회사채를 살리려고. ECB의 고민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포커스가 달라요. 네, 매일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안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주식 옵션까지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겠죠. 유로존 내에 있는. 이제 대출 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 자체는. 근데 이거는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 대한 걱정거리는 저는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 자체는요, 이미 미 증시는 거품이에요. 거품인 상태에서 뭐 추가 거품이 다소 일부분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10년에 대한 랠리 포인트를 본다면은, 상승 랠리 포인트 본다면은, 상승장을 본다면은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제 누가 더 걱정거리가 크냐 이러면은 저는 미국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추후에 이것도 이번 헤드라인이라고 굉장히 연결되겠지만 추후에 이러한 내용 자체가 미국에는 더 골칫거리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거시적으로 좀 판단 드릴 수 있겠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를 세계적으로 다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있지만은 뭐 다른 걱정거리지만은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명분이. 이제 사실상 이제 명분 자체는 물가 지수 대비해 갖고 상승에 대한 랠리를 포인트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물가 지수가 그렇게 형편없게 나오는 국면도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상황상 미국 자체가. 근데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용 수단 자체로 트럼프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FOMC고 지금 수준 자체로는 올해 이제 2차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차례. 근데 요건 자체는 완벽하진 못해요. 뭐 사실상 이제 유로존 같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요건 자체가 완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군을 내린다는 것 자체는 다소 제 개인적으로 의아함은 있어요. 의아함은 있고 그러한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보 자체가 오히려 추후에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을 띠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번 헤드라인 자체를 본다면은 저는 미국에 대한 입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유로존보다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유로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턴하는 현상 자체가 펼쳐졌는데 이것도 굉장히 반전적인 내용이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반전적인 내용이다. 이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둘 중에 어떠한 상황 자체가 추후에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이러면 전 미국이라고 말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굳이 지금 양적 완화를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표 발표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물가 지수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를 여러분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FOMC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 열어두자 이렇게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소 헤드라인을 기반으로 해갖고 어떤 부분이 더 위험할까요? 따진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버블이 꺼지는 현상 자체가 펼쳐진다면은 미국에게 엄청난 독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끌었던 거에 대해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제 정치적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결론만 내리자면은 뭐 미국을 걱정하나 우리가 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앞방향을 보는 게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상황상 더 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22 통화 정책을 그냥 지켜보자. 그리고 QE 프로그램 시작하면은 달러 강세에 대한 장을 미리 내다보자. 이렇게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래도 양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금리 인하를 좀 무리해서 단행을 하는 것이 추후에 미국에는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뉴스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을 억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중동의 긴장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헤드라인은 여러분들 보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유가 차트를 좀 이따 볼 거예요. 보는데 이거는 단순 조정에 이끈 거는 최근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에 대한 화해 제스처죠. 네.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에 대해서 시황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난 눌림세가 있었어요. 500틱이라는 선물 지수로 500틱이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매도 상황이 이어졌던 건 화에 대한 연출이겠죠. 화에 대한 연출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만 제가 강조했던 거고. 네. 금요일 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락 포인트에 대한 조정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다소 유리하다고 보이고, 이탈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상승을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시황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정이 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생산 중단의 국제유가 상승 이걸로 맞추기에는 아직까지 차트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부분은 좀 이따 5일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유가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 짚어봤고요. 저희는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 본장음 혼조 양상 보이고 있고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2% 상승입니다. 2,98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9% 상승입니다. 7,896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68% 상승입니다. 56달러 1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2% 상승입니다. 1,42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05% 하락세입니다. 1.126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유조선을 억류했다는 소식에 중동 지역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나스닥인데요. 자, 이번 주에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관망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자, 오늘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시황이 없어요. 네, 시황이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제일 이제 이 코스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자, 다른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사 사례 레시. 자, 왼쪽 보시면 네모 포인트예요. 네모 포인트. 자, 지금 구간대는 이슈 없이 박스권으로 랠리를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시황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펼쳐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세입니다. 여건 자체가 4월에 있었던 전개 자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미 증시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가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시황 자체가 뜨냐 아니면 호조가 뜨냐에 따라 증시의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냐 아니면은 고점을 형성하고 한번 조정세가 세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냐, 이거를 결정하는 시기예요. 지금 상황상. 그러면 이 구간대에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보다 어떤 시황에 대한 근거가 발생했을 시, 자,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온다. 뭔가 이제 화해 같은 사건이라든가 큼지막한 덩어리, 미 증시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 자체가 내릴 만한 이런 여건 자체가 펼쳐진다. 이때 이제 매도 추세 뜨는 거예요. 자, 같은 여건이죠. 지금 상황상. 지금 뭐 시황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고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구간대에서 그냥 박스 랠리 구간, 이 부분을 좀 평가하시는 게 낫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이 관점 자체는 뭐냐면은, 틱 차트에 대한 매도 추세, 매수 추세에 대한 이탈 구간이 좀 형성될 시, 그때부터 이제 매수 포인트를 보고, 그죠? 완전한 이제 추세 자체가 한 번에 꾹 꺾일 시, 그때부터 매도 포인트 보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큰 덩어리가 없다는 거예요. 화끈한 추세를 며칠 동안 이어갈 만한 여건 자체가 시황이 근거가 없다. 이 부분은 좀 평가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랠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럼 이슈가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상황 자체가. 근데 기술적 분석상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은 일단은 열렸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매도 보는 게 좋습니까? 어디서 손절을 보는 게 좋습니까? 지금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세 나오고 그때부터 어디에서 이제 저항대가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황 없고 박스 랠리 가능성 열리고 그리고 매도 추세에 대한 가능성도 없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나오질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사실상 만약에 야 여기서 이제 고점 형성했어 하고서 메이팅 기다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손절 컷이 나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센 상황이 좀 연출이 되면 그때 한번 대응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 뉴스 계속적으로 체크하다가 제가 이제 강연회 때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뉴스 보는 건요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입니다. 계속 봐와야 돼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런 어떤 시황 자체가 이어졌구나. 어떤 이런 시황 자체 이건 습관화 시켜야 돼요. 계속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어떻게 보면은 상황 연출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장세도 필요하다. 이 부분 언급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 관련해서는 현재 좀 관련된 시황이 없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갈 여건이 없다. 그래서 관망 들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9일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억류했다는 소식에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렇게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이제 지난주 시황 자체는 다 그거였죠. 이란의 제스처. 네. 그리고 미국도 제스처. 이렇게 화해에 대한 손을 내민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500T가량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세가 이어진 여건입니다. 근데 강연회 때 설명을 제가 한 차례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랑 싸우실 거예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랑 싸우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가가 이상적이지 못하면은 좋지 않다 이 부분인데, 자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거는 랠리 파동에 대한 지지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입니다. 4번 헤드라인 자체가 시황이 적용된다면은 이 지지 저항대 추세 저항대 자체를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항에 부딪혔네. 여건 자체가 아직까지 이란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화해 제스처가 추세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랠리 패턴상이에요. 그럼 57 단가에 대한 이탈 직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죄송합니다. 너무 과거로 갔네요. 작년에 있었던 70달러, 74달러에서 이제 42달러까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에 대한 50% 급락에 대한 상황 자체가 여기서 연출됐어요. 상황 자체가.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그때 매수 보지 말라고 했어요. 이탈 전까지. 이탈 안 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추세 자체가. 그럼 이탈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저가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한 점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탈이 57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야지 그때야 어떤 시황적인 판단, 이제 저항이 아닌 지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린 입장이에요. 그럼 오늘 데일리 틱 차트를 좀 넘어가서 본다면은 추세에 대한 이제 근거 자체를 좀 펼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랠리 포인트상 지금 굉장히 짧게 형성이 한 차례 구간이 되는데 56.25네요. 56.25. 56.25에 대한 이탈 전까지는 매도 포지션을 봐야 된다는 근거 자체가 지금은 나옵니다. 56.25입니다. 이탈 된다. 그때부터 매수 보세요. 단기적인 포인트로. 완전한 57에 대한 이탈 자체는 장기적인 랠리 뷰상, 어떻게 보면 저가에 대한 형성 가능성, 최근 있었던 54 여기죠. 네, 54포인트, 54.68포인트, 2포인트에 대한 저가 형성 가능성이 넓혀지는 구간이에요. 57에 대한 이탈 시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아주 짧게 단타상 본다면은 56.25에 대한 이탈 위치값이 있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짧게 봤을 때 56.25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매수 보라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25% 상승 중입니다. 2,984.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8% 상승입니다. 7,90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9% 오름세입니다. 5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4% 하락입니다. 1,42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4% 하락입니다. 1.126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업앤다운 의견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은 또 수출 규제와 우리 증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게 있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강연회 때 이제 질문이 하나 기억이 나요. 자,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가 국내 증시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까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 네. 자, 일단 결론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네.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자,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역사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본이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거품이 꺼지는 시기, 이 조약 자체에 대해서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서 버블 사태가 꺼지는 상황 자체 펼쳐지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갔었어요. 자,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굉장한 경기 침체에 대한 상황 자체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지금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수와 세출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세출 자체가 굉장히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국채가 세계 1위예요. 부채가 따지면은. 네. 자,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현 일본 시장이 1인당 GDP로 퍼센트 부채량을 따진다면은 250%에 육박하는 입장이고 2위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131%입니다. 네. 거의 1위와 2위에 대한 격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나네요. 네. 상황 자체가 이어지는 국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사실상 이제 저희 나라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반도체 시장을 뺏긴 지 오래예요. 우리나라에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베 정권에 대한 목적 자체가 굉장히 수출 규제랑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이제 배경 자체를 설명드렸어요. 배경 자체를. 자, 1번은 일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상황 이제 연출상 반도체 시장을 뺏긴 지 오래다. 자, 일본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치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아베 정권의 슬로건 자체가 원래 그거였어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자. 네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베노믹스.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해서 수출을 하자.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아베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내각을 성립하고 계속적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때 일본에 대한 국민의 상황 자체는요, 역사상 유례 없는 이제 사건 자체로 펼쳐졌기 때문에 버블이 꺼지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아베에 대한 내각 성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라는 여건 자체를 성립을 하고 내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부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부러지기 시작을 해요. 상황 자체가. 자, 아베노믹스가 지금 수출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보면 달성하지 못하는 여건 자체가 펼쳐지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세 자체를 엄청 늘려요.
우리나라 따지면 어떤 부가가치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지금 8%에 육박하는데 어떻게 보면 10%까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상황 자체에서 이제 수출 규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헌으로 전쟁이 가능한 국수주의 전체주의로 이루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이용 수단도 이용하는 겸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펼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기반으로 좀 가졌는데 문제 자체는 수출 규제로 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이제 정치적인 외교 자체를 굉장히 잘하냐. 자, 개헌을 시도하려고 지속적으로 이제 아베 정권이 하는데 G20이라는 최근 시나리오가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북한과 만남을 개선했던 네, 네. 점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제적인 외교 자체도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일본은.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있었던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거예요. 일본이 아니더라도 야, 너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상황 자체가 다 연출됐어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서 나섰던 행태 자체는 일본을 직접 방문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 총수들 자체가 일본을 가갖고 해냈던 행동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조금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혹여나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자 어떻게 보면 일본과 타협을 하고자 이 가능성을 제기했던 거지. 일본이 근데 문제 자체는 지금 앞으로 이제 규제 자체를 멈출까요? 전 멈추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러한 규제를 멈추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이미 대체 가능한 환경이라든가 조성 자체가 다 이루어진 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출 규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 관심사가 되었지만은 한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다 열어놓고 기업에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중인데 네, 네. 증시에 악영향을 엄청나게 끼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국가에서 나서서 이걸 서포트해줘요. 현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타격이 입지 않도록. 하지만 요새 이제 여론에서 굉장히 들끓는 건 뭐냐면은 단지 그거예요. 야, 국제 무역상 니네 정말 위반하는 거다. 근데 이거에 대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이제 일본 간의 역사적 사건까지 언급이 되면서 국제에 대한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론에서 들끓는 것뿐이지 사실상 이제 기업 수출이라든가 기업 실적 발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큰 세계차체가 있었어요. 불화수소, 이제 플루오린, 이제 포토레스트.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다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실제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까요?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국제적인 관심사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에 있었던 이제 정치적 외교, 과거 어떻게 보면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엄청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엄연하게 따지면은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는요 불공정 무역이에요. 얘는 그렇죠.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은 뭐냐면은 잘하면 이제 어떤 가능성이에요. 일본은 정말 미국보다 더 빨리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언이 될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정치적인 행태 자체가 정말 좋지 않아요. 형태 자체가. 일본의 GDP도 그러고 지금 소비세 증가하는 어떻게 증가세를 늘리는 형국 자체도 수출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부분이 있고 지금 트럼프가 사실상 이제 일본에 대해서 관세를 중단할 의사가 없어요. 자동차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화해에 대한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까요? 이것보다 저는 오히려 일본이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단 수출 규제를 시도를 했지만은 국제 무역상
불리한 위치에 굉장히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으로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요. 우리는 대체 가능한데? 야, 너네 앞으로 이거 어겼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는 트럼프는 앞으로 아베 정권이랑 손을 안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치적인 분위기상.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베 정권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선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힐러리 쪽에 줄을 많이 굉장히 섰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도 줄인데 이제 줄을 좀 잘못 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제스처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게 보였었고, 네네. 일본의 정치적 상황, 이제 국제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였어요.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인 환경 자체의 미래를 좀 더 내다보는 건데,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위치상 무역, 불공정 무역으로 저는 이제 규제에 대한, 일본 수출에 대한 부분이 더 타격이 입을 걸로 좀 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언급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 우리나라 증시에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은 수출 규제 때문이지, 여러분 수출 규제 터진 지 오래됐어요. 어떻게 보면 한 1, 2주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한 큰 랠리를 보일 포인트예요, 지금은. 그러면은 만약에 규제 자체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다면은 폭락을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거에 대한 제스처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 상황 자체가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을 다 한 여건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국가가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연출이 될 거예요.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외인에 대한 자본 흐름,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이 부분만 판단을 드리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 부분은 큰 타격을 안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이제 미증시에 대한 폭락에 대한 어떤 명분이 생긴다면 그때 한국 증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은 대체 수단을 다 찾았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네, 저는 정말 우리나라 네네.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상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상 정말 좋지 않은 국면으로 흘러갈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가 지금 현 상황에서 일본이에요. 일본이 아무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수 시장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국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국민이 소비를 굉장히 하는 나라인데,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되지 않는 여건 내에서 소비세를 증가시키는 이 상황 자체의 연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수 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을 거고, 네. 그럼 자금의 흐름 자체가 유동적으로 흘러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원래 일본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네. 자금이 계속적으로 안에 도는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을 계기로 내수 시장까지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여건이 크다, 이 부분. 근데 내수 시장, 일본이 안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외수 시장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제로금리를 이끈 안정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이 막혀버린 순간부터는 가장 큰 독이 되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일단 제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실수가 많을 것 같다, 이 부분이고, 저 이제 강연회 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사실 제가. 네네. 여러분들 이제 저도 여러분들 봐갖고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 커피 사드렸나요? 커피도 커피 사드렸습니다. 제가 또 약속한 거는 뱉어야 네, 되고, 네. 제가 고기는 못 사드린다. 하지만 제가 커피 사드리겠다 약속했으니까 제 계획별로 이제 주문을 받았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해갖고 이런 부분 했었고, 사실 네. 이제 이탈자가 없었어요. 이탈자 진짜 4시간을 했는데 4시간 동안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고 했고, 네.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방송을 나오는 입장에서 좀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긴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때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세뇌 보셨으면 하길 바라고 있어요. 정말 돈이라는 것 자체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단 한 번의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으로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냐,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늘리고 좀 위험한 활동을 펼치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제가 재밌는 어떻게 보면 땅 얘기도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 자체가 오히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여력이 되지 않을까 네. 하고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좀 더 재밌는 얘기 있다면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해왕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